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고 하죠. 그 보상, 동학개미는 요즘 받는 걸까요? 코스피가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기분 좋은 마감이 될 듯하니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내일도 PC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PC기 김도영입니다. 네, 연고점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금일 우리나라 시장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업종에 대한 순환매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네. 미국 시장 쪽에서 캐터필러에 대한 상승 부분을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가 조금 바뀌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하염없이 계속 올려가서 전 세계 1등을 계속해서 했다라면 실제 나스닥보다 더 강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간헐적으로 이런 아랫꼬리를 만들 때, 특히나 8월 6일 날부터 만들어낼 때 듬성듬성에 대한 대량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이 매기가 지금 코스피 시장 쪽으로 좀 이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특징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첫 번째 종목 쪽으로는 LG생활건강, 어제 자동차 쪽 이후에 LG생활건강의 흐름까지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에서 먼저 지금 포인트상 우리가 계속 잡을 것은 먼저 쉬었느냐 쉬어가지 않았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속에서 이거를 이후에 오늘 폭등 자체가 좀 나가는 부분, 지금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릴 것이 없는 상태겠죠. 코스피 쪽이 뭔가 에너지가 아주 급할리만큼 급하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만약에 반대쪽으로 놓고 보면은 어제 현대차 부분 놓고 보면 오늘 초반부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막판부에 들어와서 지금 기관 쪽 매수세가 쏠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특징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쪽으로는 한국전력을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편입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기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역시 뽑아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기초 산업 소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가 활동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철강, 기계, 화학, 그리고 전기 섹터 부분 쪽으로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유 쪽도 한번 돌릴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와 함께 시장에서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가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가 다중고점 형태를 만들어서 매물대를 차라리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갭뜬 것까지는 좋았지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점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매기가 코스피 쪽으로 쏠린 것까지는 좋겠지만 추격을 매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순절가는 꼭 지키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 저가로 형성된 13만 8천 원 부분들을 훼손하게 되면 시장에 똑같이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산업의 기초단들이 움직이는 폭발적인 장세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고점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너무 상승만 즐기기는 조금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상승장을 즐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특징주로 한국전력 짚어주셨잖아요. 한 유튜브 채팅장에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한국전력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거 AS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AS 준비해 주셨다고요. 먼저 주셨던 종목부터 리뷰 한번 해볼게요. 한국전력은 1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23%대 또 AFW도 3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 롯데케미칼이랑 YMD의 경우는 14% 가깝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전력이랑 현대건설기계 또 YMT 리뷰해 주시고 AS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내일장 전략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난 7월 29일 날 한국전력을 장 마감 부분에서 표현을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시나 똑같습니다. 제가 유가 부분에 대한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가면서 트레이딩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부분에 들어와서 좀 더 세기가 좀 붙어졌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요 갭 부분이 하나가 걸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주도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쉬어가는데요. 두 가지 주를 했죠.
수혜 복구 부분과 함께 이제 자체적인 에너지 개발 부분과 함께 슈팅이 나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유가 상승 부분들이 이제는 발목을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2만 400원을 기준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시 들고 가지만 이 갭맥구기의 자리가 하나가 만만치가 않죠. 오늘 딱 뚫어낼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량을 좀 소화했기 때문에 내일장 기준에서 21,500원대가 막혀버리게 되면 고기는 매도 타이밍, 예측상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4,4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속 끌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종목군 중에 하나가 리뷰를 잡아온 것 중에 하나는 리뷰를 잡는 것 중에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만 잡고 오지는 않습니다. 트레이딩 쪽으로 분명하게 경고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토끼였죠. 특히나 지금 수혜 복구 부분의 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죠. 태풍 테마를 억지로 좀 만들어낸 건 없지 않아 있지만 갭이 뜨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갭을 활용하겠다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즉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25,800원 부분을 훼손하면 여기는 전량 때리고 가겠다라는 관점, 현금화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동사의 성장성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현재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고점 마디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오래간만에 보고 있는 지표값일 것 같은데요. RSI 기준에서 위쪽에서 과열 부분에 웅덩이가 하나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바가지 형태가 하나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단기 과열이 좀 들어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 웅덩이가 풀려가고 있는 쪽이 계속 폐기물이니까 폐기물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봅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코스피 쪽으로는 크게 그닥 좀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진단키트 부분에 대한 실적 브링게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순간적으로 탈락되었던 5G가 다시 인프라 구축 쪽으로 간택되면서 추가 시팅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혼자 제갈 길을 가고 있었던 고점이어서도 매수를 잡고 가면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위아래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고점 플레이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코스피 쪽에서 잡았다라면 코스닥 쪽으로 놓고 봤을 땐 바이오의 집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자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YMT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잡고요. 22,800원을 기점으로 이탈하면 여기는 일단 호텔을 해서 전체 챙기고 나오겠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현대건설기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위쪽의 바가지 형태가 좀 더 깊숙하게 크게 형성이 되었죠.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보면 차익 매도 압박 부분들이 계속 거세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번은 꼭 지킬 자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팔고 나온다라는 관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LG생활건강의 패턴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많습니다. 지금 의류, 화장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돌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재 쪽하고요. 그다음 건설기계 쪽에서 우리가 굴삭기 일면 굴삭기만 놓고 보더라도 수혜복구 현장 빨리 정상화가 좀 돼야겠죠. 저도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장마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태풍도 올라오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폐기물 쪽도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쪽으로는요, 여러분들이 화성엔터프라이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대봉을 하나 뽑아내면서 잘 들어올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역시나 매물대 부분이겠죠. 이 갭에 대한 이탈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화성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잡아온 게 이제 환율 추이하고 조금 연동을 했겠죠. 원화 강세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런 종목군들은 추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좀 잡도록 하겠는데요. 12,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좀 잡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캔들상의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12,2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보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물 소화까지 등배가 걸린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쪽에서는 사실 아마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FNF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세실업을 좀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지금 조금 두 마리 토끼를 좀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세실업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화성엔터보다는 이 갭 매물대가 오히려 전 조금 두 번째 도전하고 있지만 뚫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역시 먼저 쉬었고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에 추가 슈팅이 나가는 관점 트레이딩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물질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관점을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일단 시장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인선 ENT를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억지적으로 태풍 테마를 만들어서 갭을 띄웠고 갭 띄운 다음에 추격 매수가 들어왔지만 추격 물량들이 앞에서 이미 매물 부분을 두들겨 맞은 상태에 전체적으로 손절이 나왔고 앞에서도 버티어주었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갭을 메꿨다라고 템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료를 놓고 감안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시장 자체도 역사적, 하락 부분도 역사적, 상승 부분도 역사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장마 부분도 역사적인 표현을 좀 쓰고 있죠. 그런 부분을 대응했을 때 우리는 코로나 발에 대한 폐기물의 실적 투입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태서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서 추가적인 실적을 놓고 본다면 인선 ENT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폐기물들을 가지고자라는 관점에서 트레이딩 바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선물 수급에 따라 움직여보자는 관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셨고 또 폐기물 관련주로 인선 ENT 살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